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저희 플랫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진료와 또 의료에서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앞에 말씀하신 부분과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암케어 XR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희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지역암센터가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암센터는 전국에 12개의 기관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하나 지정이 추가가 돼서 이제 앞으로 13개의 기관에서 같이 쓰게 될 거고요. XR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VR, MR, AR이 다 함께 있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활용하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닐 스티븐슨의 이 소설에서 먼저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3차원적 영상과 이어폰을 통한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 그리고 고글과 이어폰으로 가상 세계를 접한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이 관점을 여기서 맨 처음에 언급을 하였고,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컨셉도 이때 제시된 이 세계관에서 변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더 확장시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금 국정과제 안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언급돼 있고, 제가 찾기로 해서 보니까 약 30군데 이상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게 주로는 컨텐츠적인 관점과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이 이제 주로가 되고,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메타버스가 언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제 이 메타버스와 의료를 함께 고려하는 이런 자리가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이 고려가 안 됐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에서는 지금 디지털 헬스가 매우 이제 논란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규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지 수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인증부터가 큰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헬스냐, 의료기기냐, 이런 안정성의 문제가 승인의 문제부터 이제 분류가 되고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실제로 연구가 아니라 임상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의료진을 교육하거나 할 때 환자에게 사용을 하려면은 이게 의료기기, 의료용 소프트웨어냐, 비의료기기, 의료용 소프트웨어냐부터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절차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부터를 이제 따져야 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만들 때 비의료기기, 의료용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그러니까 웰리스라던가 교육 연구 목적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한정을 하였고,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원격 진료에서 이걸 써서 환자를 진료를 하거나 처방 처치를 하거나 진단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개발과 검증의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단 그 교육이라던가 웰리스 영역으로 한정해서 지금은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한계이자 이제 장점이고, 단계를 줄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2021년에 과기부 나이파 사업으로 먼저,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비대면인 부분으로 뭔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컨텐츠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기획이 됐었고,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하여서 이 닥터메타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현재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것을 이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와 함께 전국의 12개 지역암센터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국적으로 제주를 포함해서 뭐 진주라던가 또뭐 광주, 화순, 뭐 굉장히 넓은 지역의 지역암센터가 함께 이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지역 접근성, 특히 이 디지털 격차와 관련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빅5 중심의 모든 연구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많이 공급되는 거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이제 지역암센터에서 같이 인프라를 설치할 때는 하물며 그 전산망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마저도 이 모든 지역 지방에서 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테스트하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이제 체크하는 이런 걸로 현재는 저희가 지역의 12개 지역암센터와 국립암센터가 모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닥터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서브 플랫폼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브 플랫폼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의료적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의료진이 먼저 쓰지 않으면 환자에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그거를 써서 이게 좋다라고 있어야지 또 환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료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고려해야 될 세계관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증강이냐 가상이냐 그리고 외적인 거냐 내적인 거냐의 요소를 놓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획을 할 때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상 환경이냐라는 것을 이제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4개 서브 플랫폼은 이런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크게는 저희가 이제 4개 플랫폼입니다. 다학제 컨퍼런스는 암 진료에 있어서는 한 분야의 전문의만으로 진료가 안 되고 외과, 내과, 뭐 영상의학과, 방사선과, 뭐 진단검사의학과라든가 병리학과라든가 저희 하물며 우리 가정의학과까지 3명에서 8분야의 의사들이 함께 진료를 하는 다학제 진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더라도 많은 이제 지방병원들은 이제 여러 한계 뭐 시간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학제 컨퍼런스와 환자 접근에 있어서 이걸 서로 케이스 쉐어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학제 컨퍼런스를 구성을 하여서 지역암센터의 다학제 팀과 함께 이제 케이스 쉐어링을 하는 그런 세팅을 하나 기획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로 환자 케어입니다. 저희 암 환자에 있어서는 지금 재택의료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걸 심평원과 함께 하고 있고 21년도에 기획을 해서 22년도부터 수가가 만들어졌는데 장로 환자에 대한 교육과 또 의료진의 비대면 상담이 지금은 교육의 수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이 플랫폼을 써야지만 수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도 수가가 같이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건 또 심평원이라든가 급여과와 같이 와서 시연도 하면서 같이 활용을 한 사례이고 장로 환자 교육을 하기 위한 간호사 교육이 매우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뭐 간호 교육 과정이라든가 간호사 양성 과정에서는 많이 다뤄져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따라서 장로 환자를 많은 병원에서 보고는 있는데 이런 특정한 세팅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진용 교육에 있어도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환자 돌봄 플랫폼은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이 환자들이 무료하고 심심하지 않고 어떤 인터랙티비티를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 형식의 이제 환자 돌봄 플랫폼인데 이거는 목적 자체는 이제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이제 상담사라든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의 사진을 같이 이제 업로드를 시키거나 원하는 음악을 바꾸거나 이 배경 환경을 조정을 하거나 하는 식의 작은 성과와 자기 그 상담에 어떤 큐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이제 환자 돌봄으로 만들었고요. 전문 인력 실습 훈련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관리 사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호스피스 가정간호사 가정 방문 교육인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 인력들이 이 16시간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때 집체 교육이 안 되면서 비대면 교육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 방문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이 VR 영상을 다기관에서 접속을 같이 하고 강의와 함께 영상 상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이런 전문 인력 실습을 만들었고, 현재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암관리 사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시연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나이파에서 단기간에 만들다 보니까 아바타는 이제 많이 만들지 못했고요. 현재는 지금 16개 종류 이상의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세팅을 통해서 주로 누가 발표자인지 그리고 같이 토론할 사람들을 표현해서 이제 발언권을 주거나 하는 조절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XR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3차원 공간이고 저희가 HMD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공간에서 들어가서 이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AR의 장기, 인공 장기들을 이제 세팅해서 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환경들을 이 가상 환경 공간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까 그 가상 수술실을 잠깐 보여주셨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러 판막 영상이라던가 수술 영상, 그 영상 검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개가 같이 보였듯이 저희도 이 공간 안에 다양한 객체들을 이제 띄울 수가 있고요. 이 객체가 어떤 거는 AR 객체인 거고 또 이것들을 크기를 조절하거나 분해를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상을 올리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임명 처리를 해서 이게 영상이 이제 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웹과 연결해서 웹이나 유튜브 같은 것도 이 안에서 같이 구현을 해보고 연결을 할 수 있게 이제 다 설정을 하였고, 기본적으로 이제 암에서는 내시경 소견이라던가 영상 검사 그리고 병리 검사라던가 여러 환자 케이스라던가 그 영상 이런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뭐 심전도나 이런 것들을 다 띄울 수 있게 그런 다이콤 영상의 표준들을 활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이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PT라던가 다른 VR 영상까지도 연결을 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환자 바이탈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걸음수라던가 뭐 체온 같은 것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장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로 교육의 기본적인 이제 의학적인 상식에 대한 교육과 함께 퀴즈 형태를 줘서 이제 이것에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부분과 콘텐츠의 종류도 환자들이 이걸 가지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지, 장루를 가지고 샤워를 어떻게 할지, 장루를 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생활 교육까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루를 이제 교체를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품을 어떤 순서로 이거를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루의 형식에 따라서 모두 시나리오를 만들고 본인이 그거를 직접 자기 배에다 이제 순서대로 부착을 하는 그런 시연이 교육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힐링 캠핑 말인데요. 이게 여러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경을 바꾸고 어떤 인터랙티비티를 주면서 자기가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하였고, 실제 저희는 이제 퇴원 전에 이제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가족 방문도 제대로 안 되고 외부로 여행도 못 나가고 환자들이 거의 이제 방에 있거나 특정 공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함께 따로 VR 힐링 영상이라 그래서 영상 제공도 같이 하면서 환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주고 심리적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 이런 의료적인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사실 이런 메타버스의 이런 어떤 세븐 코어 엘리먼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코어 엘리먼트적인 요소를 어떻게 보건의료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제가 간단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속성과 관련한 거는 결국에는 이건 의료 시스템과 연계가 돼야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단편적인 교육이라던가 어떤 피드백이 없는 그 의료 시스템과 연결이 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안관리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일치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도 그 영국의 맨체스터 암 연구소와 함께 이제 이런 것을 케이스 컨퍼런스랑 이게 같이 활용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각 나라마다 의료적인 절차나 접근이 달라서 이런 픽스드 컨텐츠를 뭔가 공유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싱크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게 접근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암센터의 접근을 넓혔다라고 하지만 지역암센터까지 와야 되고 HMD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근데 경제적인 이 보상 기전이 가장 문제인데 이 수가나 어떤 바우처, 의료의 질이라던가 이런 인증에 들어가는 그 고가의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기능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가암관리 사업이라 모두 무료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걸 유료화 시킬 수 있느냐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호 운용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료 컨텐츠는 의료 전문가가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이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하고 확립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지금 이런 암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암 검진 기간이 전국에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검진 기간에 내시경 소독이라던가 유방 촬영의 질 관리라던가 이런 젊은 이제 세포병리사라던가 방사선사 교육들에 이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유방 촬영 교육을 하는데 사실 여성 유방을 그 젊은 방사선사가 계속 시범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쳐다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3차원 영상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 높고 접근도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젊은 그 분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의 이 장비에 대한 거부감도 매우 적으면서 호응도가 매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닥터메타라는 플랫폼을 앞으로 더 확장을 시킬 건데 단지 이 XR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앞으로도 뭐 소아 생존자라던가 소아 완화 세팅에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